안녕하세요. 송샘의 영재 놀이터의 송샘입니다. 팬텀싱어, 슈퍼밴드, 싱 어게인과 같은 다양한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JTBC는 최근 국악과 다양한 음악을 크로스오버하는 풍류대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첫 해부터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는 다양한 국악 뮤지션들의 파격적인 무대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국악 특유의 정서와 최근 대중음악의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수준 높은 무대들을 보면서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가한 참가팀들의 노력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협업을 통한 장르의 형식과 파괴는 비단 이런 음악 장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협업이 강조되는 최근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요즘 방영되고 있는 다양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한 팀들을 보면서 협력 학습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에 필요한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지금부터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용어, 뜻은 잘 몰라도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말일 겁니다. 어렵게 이해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좀 쉽고 단순하게 풀이하자면 인공지능이나 IoT와 같은 첨단 기술이 우리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적용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초연결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한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더니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성을 잘 감지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협력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색깔이 분명한 팀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팀을 구성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영역의 사람들로 다채롭게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슈퍼밴드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밴드를 구성하는 형태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 기타 전공자 4명으로만 구성된 한 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른 팀들이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준비하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자신들이 기타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테크닉으로 음악을 구성하겠다는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팀원을 꾸리고 무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우려를 뒤로하고 이 팀의 무대는 해당 라운드 최종 1위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팀 구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팀원의 구성보다는 팀의 색깔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의 분명한 색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공이 많은 배처럼 배가 산으로만 가게 마련이지요. 반면 팀 개개인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너무 비슷한 사람들만 모였다 하더라도 팀의 분명한 색깔을 정하고 이를 끝까지 잘 유지하면 그 노력은 절대로 팀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활동에서 팀을 구성할 때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팀의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팀원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의 색깔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팀의 색깔이란 팀 과제의 성격에 대한 분석과 팀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만의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도 여자와 노인이 많은 주인공 팀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상대팀을 맞아서 줄다리기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심에서는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겠지만 줄다리기라는 게임의 특성을 잘 이용한 전략과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순간적인 기지가 이러한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한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내가 다른 친구보다 조금 뒤처져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만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조건에 불만을 가진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분명한 팀의 색깔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편 협력학습을 잘하는 팀에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와
그를 빛나게 하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다양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에서 그 화제성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여성 댄스 크루 8팀이 다양한 형태의 미션을 통해서 최강의 쿨이를 다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경쟁 중인 8개의 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훅이라는 팀을 응원하는데요. 특히 이 팀의 리더인 아이키의 리더십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리더라고 하면 강력한 포스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확실하게 이끄는 것만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훅의 리더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녀는 팀에서 자신만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팀원들이 같은 가발을 쓰고 춤을 추게 하거나 자신의 팀원이 배틀에서 패배를 해도 언제나 네가 가장 잘한다, 나는 네가 가장 자랑스럽다 라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리더를 팀원들은 전적으로 신뢰했고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훅의 무대는 대중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훅의 리더 아이티에게서 보여지는 리더십을 민주주의형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적 리더십은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체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자신의 성공보다는 팀의 성공을, 자신의 성장보다는 팀원 모두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리더로서의 방향성이 분명하고 이를 팀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팀원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팀원들을 단단히 결속시켜서 높은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협동학습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설픈 리더는 오히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혹여 리더가 되지 못하였다고 해서 실망의 눈빛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팀에는 어설픈 리더보다는 오히려 리더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나는 훌륭한 조력자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리더의 능력은 구성원들의 단단한 신뢰를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깨닫도록 충분히 이해시켜주세요. 어쩌면 아이는 리더가 되지 못했다는 것에 오히려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자신들의 실망을 아이의 실망으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팀을 위해 자신보다 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리더를 양보할 수 있는 아이는 조력자로서 어쩌면 리더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콜라보레이션의 시대, 협력학습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분명한 팀의 색깔을 가지고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팀원들이 존재하는 팀은 어떠한 협업의 상황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설령 다소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꼭 팀의 리더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혹여 부모님의 성에 차지 않는 친구들과 같은 팀이 되었거나 반 친구에게 무언가를 양보하고 온 여러분의 자녀를 자기 목도 챙기지 못한 답답이 라고 깎아내린 적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